감사합니다. 지금 그 주제가 AI인데 CBDC하고 AI가 어떤 궁합이 있지 거기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린 프로젝트가 비아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AML CFT를 하기 위해서 아고라 프로젝트가 실제로 AI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AI가 접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오늘 뭐 금융에 있어서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금융에서 리스크는 뭐냐면 AI하고 가상자산의 저는 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I가 상당 부분의 많은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걸 가상자산과 결합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게 파급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금융권들이 또는 이제 뭐 중앙은행 포함해서 어떻게 책임 있는 어떤 혁신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AI도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고요. 이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신 건 아마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딱딱하긴 하지만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이제 5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시간 순서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좀 소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현재 화폐 및 지급결제 제도인데요. 굉장히 좀 화폐 지급결제 제도는 굉장히 딱딱하고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하던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어떤 이론적 공부를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폐는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옛날에 덩어리 화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피시즈라고 이제 정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화를 이제 바꿔주는 종이 지폐지만 그거를 이제 태환을 해주는 약속하는 이제 태환 지폐가 만들어지고 그것까지 완전히 이제 절연해가지고 이제 불안 지폐까지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화폐를 진화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IT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그네틱 이런 전자적인 어떤 수단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그네틱, PC, 인터넷, 스마트폰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발전했는데 지금의 이제 주제는 잘 아시겠지만 분산원장의 기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산원장 기술의 대두가 단순한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는 이제 토큰화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토큰화. 두 번째는 현재의 지급결제 제도, 각국이 가지고 있는 로컬의 지급결제 제도들은, 각국이 가지고 있는 지급결제 제도들은 다 로컬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 자국 내에서의 처리를 중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스위프트는 그냥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서 자금이 이동하지는 않거든요. 스위프트 메시지를 전문을 받아서 실제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뒷단에 있는 은행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급결제 제도가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각국마다 분절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분산원장에 들어오면 저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크로스 보더가 다 연결되어 있는 어찌 보면 지급결제 시스템이 만들어줄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혁신은 토큰화와 저러한 기반 기술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좀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저걸 강조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관계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태환 지폐가 발행됐지 않습니까? 불태환 지폐가 발행되더라도 우리 경제 내에서 쓰이는 통화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면 거의 95에 96은 은행 예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 발행하는 본원통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현금화가 지급준비금은 굉장히 작은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본적으로 통화량을 계속 늘어나야 되고요. 그걸 서포팅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민간과 퍼블릭과 프라이빗과는 항상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 유식한 말로는 이제 이계층 모델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은행들에게 통화를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신한은행, 죄송합니다. 신한은행 특정한 은행을 죄송합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있다고 하십니다. 신한은행 예금과 국민은행 예금은 1대1로 등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의 BS 사이드, 자산 쪽 사이드과 그렇죠? 국민은행 BS 사이드, 그 자산 쪽 사이드가 항상 일치하는 거 않지 않습니까? 등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신한은행 예금과 국민은행 예금은 1대1로 교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대1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정점에 있어서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1대1로 교환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제도의 정점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 이제 싱글리스 어본 원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는 기본적으로 단일해야 된다. 또는 여기서 화폐는 이제 통화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기본 개념이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CBDC를 왜 고민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금 이용이 감소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현금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굉장히 저렴한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용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것은 우리가 뭐 당연히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 같으면 5만 원짜리가 아직도 가치 재정 수단으로 계속해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집에 금고 있으시면 금고에다 넣고 있어서 실제로 5만 원권 발행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예 이 현금 자체가 경제 내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현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현금이 사라졌을 때 이게 가지고 있는 임플리케이션, 경제 내에 가지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이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금융의 어쨌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뭐 은행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비대면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3.0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 어찌보면 탈중앙화, 그리고 이제 웹 2.0을 대체해야 된다는 어떤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독점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웹 3.0, 어찌 보면 이제 분산 플랫폼을 통한 어떤 그러한 혁신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IoT. 이제 IoT는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손에 잡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삼성전자 갔을 때는 IoT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IoT가 도입됐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IoT에게 지급결제 기능을 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혁신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제 디지털 자산, 우리가 이제 뭐 토큰 증권이든지 이런 수요가 이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최근에 이제 자기가 앞으로 금융시장, 어떤 자본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그 시장을 메꿔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분명히 이제 있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이 또 저희들의 굉장히 화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뭐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어떤 또 다른 무엇이겠지를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은 또 다른 중앙은행이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BS와 아무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BS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또 다른 중앙은행이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문제점이 이제 환매 요구, 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뱅크 런이 발생했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SVB 사태 때 기본적으로 이제 코인 런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준비 자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자산들은 어떠한 뭐 채권을 가지고 있던 간에 국채를 가지고 있던 뭐 어떤 간에 사실상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국채를 또 뒷받침은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는 기본적으로 또 어떤 징수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BS는 항상 안전하는데 사실상 준비자산을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준비자산이 뭐 사실상 합당하지 않는 자산들을 보유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술 발전의 양상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폐의 단일성 문제는 저희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화폐 단일성 문제는
여기서 화폐의 단일성 문제는 이제 이게 훼손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됐을 때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통제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현행 시스템에서의 은행들의 화폐 단일성 문제는 중앙은행 지급결제 제도에 참가함으로써 화폐 단일성 유지를 만드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에 대한 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폐 단일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 주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리브라든지 아니면 DM이든지 아까 이제 뭐 페이팔, USD가 만들어졌는데 그것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제 화폐의 단위가 물론 그렇게까지 가능성이 크진 않겠지만 화폐 단위 계산 단위까지 위협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대응을 한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CBDC라는 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CBDC는 간단한 정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화폐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세 가지 도전 과제를 이제 제가 대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전 과제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단들은요. 하나는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범용 CBDC입니다. 현금이 기본적으로 여전히 유체물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디지털화로 바꾸는 방법, 범용 CBDC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상 지급준비금은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어떤 거액결제 시스템 내에서 은행들은 이거 당좌 계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디지털화가 필요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조금 더 차이가 있다 그러면요. 범용 CBD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계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제 실물이다 보니까 이거를 디지털화로 바꾸는 작업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화된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기반 기술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블록체인을 쓰든지 뭐 분산원장을 쓰든지 아니면 현행의 범용 기술을 쓰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 지급 수단으로서 국민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어떤 지급 수단만 제공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더라이닝의 기술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급준비금이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또 기관용 CBDC를 만든다면 도대체 뭐가 차별이 있는 거냐. 기관만 들어올 건데 어차피 이미 지급준비금도 기관만 들어오는데 무슨 차별이 있을 거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용 CBDC는 그거와 차별하기 위해서 지급준비금과 차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기술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이제 분산원장 기술을 입어야 된다. 또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달리 말하면 토큰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큰화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제가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범용 CBDC 하면 분산원장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디지털화하는데 어떤 기술을 쓰냐는 그냥 사정에 맞게 어떤 한국의 사정에 맞게 그냥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전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BIS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현금 자체가 현금이 사라지면 현금이 아까 지급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제공하는 보편적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이런 걸 한번 더 한 발 더 나아간다 생각을 해보시면 현금이 아예 사라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경제 내에서 스웨덴처럼 아예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금에 대한 정의가 사라져 버립니다. 예금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어떤 은행과의 어떤 소비 인치 계약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예금자가 언제든지 인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그럼 뭘로 인출할 것이냐의 문제. 지금은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이 다 사라져 버리면 제가 은행 예금을 인출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다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예금에 대한 어떤 기본적 정의가 저는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ECB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유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ECB 같은 경우는 가장 방점을 두는 것은 현금이 정말 없는 사회에서 어떤 화폐 시스템의 어떤 중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실험이 될 텐데 그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디지털 유로를 이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좀 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큰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화라 그러면 이제 자꾸 이게 가상자산과 엮이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상 가상자산에서의 어떤 소비자 문제 그것만 다 떼어놓고 보면 기술적인 거 본다면 토큰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기술적 장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현재 이루어지는 소액결제 시스템들은 다 왼쪽에 보시면 전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장과 원장이 저기 보시면 개인의 A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거래 은행에는 은행의 원장이 있을 겁니다. 개인 B도 개인 B의 주거래 은행 원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장이 공유되지 않고요. 실제로 그거를 전문 플랫폼이라는 어떤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 자금이 오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사의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국가 간에 넘어갈 때는 더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토큰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걸 토큰화 한다고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전문과 원장이 하나로 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사 과정이 필요 없게 되는 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큰화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의 단순한 토큰과 좀 전혀 다릅니다. 토큰화라는 것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지금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데 무슨 프로그래밍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프로그래밍이 어떤 수준이냐면 프로그래밍을 이제 할 수 있는 수준을 보면 이런 스펙트럼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밑단의 정도 작은 영역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토큰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화폐를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어떤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토큰화의 가장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지금의 현재의 우리 지급결제 시스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플랫폼만 전문만 왔다 갔다 합니다. 메시지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미 아까 사일로화된 어떤 데이터, 어떤 레저들을 하나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원장들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서비스의 어떤 질과 어떤 양들은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픈 뱅킹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했지 않습니까? 오픈 뱅킹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레저들이 기본적으로 다 각각입니다. 그거를 사실상 공유 원장에 어찌 보면 동일한 프로토콜을 쓰고 어떠한 메시지를 동일하게 쓰는 환경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는 많은 서비스가 창출되더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는 토큰화의 두 가지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연구 개발 필요성이 이제 당연히 이제 국가 간 지급 개선 프로젝트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많이 있고요. G20가 특히 19개의 과제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이 국가 간 송금의 어떤 문제들, 속도 문제, 어떤 수수료의 높은 수수료 비용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CBDC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BDC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나라 중앙은행이 CBDC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CBDC, 소매용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인도 그리고 유로 지역이 많이 활발하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도입 프레스 릴리스, 그러니까 사실 보도 자료만 내면 이미 도입이 된 거거든요. 사실상 도입이 됐는데 그거를 공식화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도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의 최근의 발언을 보게 되면 많은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로 지역은 이미 이제 상당한 수준까지 이제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SI 업체까지 이제
그 계약을 맺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이제 범용 CBDC 연구하는 데가 이제 상반되게 이제 기관용 CBDC,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용 CBDC 연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은행이 이제 그쪽의 축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행도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용 CBDC를 저희가 이제 CBDC 연구를 하게 된 초창기에는 범용 CBDC 연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기반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CBDC는 기술 기반이 무언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범용 기술을 통해서 써서 그러니까 범용 기술을 써서 범용 CBDC를 만드는 거는 사실상 2, 3년이면 저는 끝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입이 시급하지 않는데 굳이 범용 기술까지 활용하면서까지 그런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분산 원장 기반으로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분산 원장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느냐 그렇게 해봤던 거고요.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의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CBDC가 기본적으로 현금이라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어떤 구현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명성이 제공돼야 되고,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뭐랄까 대체적인 어떤 지급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거래가 가능한지를 그것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 결과물들은 잘 됐고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은행분들하고 다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19개 기관들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근데 다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분산원장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전자금융 공동망 그 정도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게 됐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오해 중에 하나가 분산원장 하면은 무조건 스케일러빌리티가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스케일러빌리티가 보안하고 좀 약간의 상충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비트코인과 비슷한 형태의 프로토콜을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 스케일러빌리티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비트코인을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퍼미션드 블록체인을 쓴다고 했을 경우는 사실상 그 자체로서 이미 보안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기 때문에 그때는 스케일러빌리티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니즈, 그러니까 이런 지급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의 어떤 필요성들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분산 원장으로 도입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도입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자랑이지만 이렇게 관련된 많은 이제 연구를 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렸던 거는 뭐냐면요. 이제 밑에 보시면 이런 범용 CBDC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지급결제 시스템과 굉장히 차별화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급결제 시스템도 지금 지급 수단들도 상당히 편의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범용 CBDC가 그 이상의 어떤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어떤 편의성을 주기는 상당히 저는 제약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오프라인 CBDC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다른 얘기겠죠. 그거는 이제 현재 지급결제 수단이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CBDC를 이제 수용성을 높일 것이냐, 그걸 도입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것까지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용 CBDC를 도입하더라도 지금의 지급 수단과는 굉장히 차별화가 어렵겠다.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분산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심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범용 CBDC에다 넣었을 때 화폐의 어떤 단일성, 화폐가 가지고 있는 화폐가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화폐가 되다 보니까 화폐의 범용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유럽 이런 다른 중앙은행들의 어떠한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이제 범용 CBDC가 어떤 스마트 컨트랙까지 가지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한계 하에서는 범용 CBDC가 당장 도입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것들은 기본적으로 범용 CBDC가 많이 확산되고 이용이 확산된다 경우는 기본적으로 은행 예금들이 CBDC로 탈출하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서 은행들의 자산적 사이트, BS가 쪼그라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의 탈중개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이슈 등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상존하고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당장 우리가 범용 CBDC를 도입할 어떤 시급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범용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 강화 기술들의 연구를 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 토큰화에 대한 문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들은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 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드리겠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토큰화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특징이 무엇이냐라면은 저는 토큰화라고 생각합니다. BIS의 여러 가지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토큰화가 다음 세대의 지급결제 시스템의 어떤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BIS가 통합 원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저희가 실험 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통합 원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토큰화된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시장 인프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제 그거에 대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토큰화에 대한 이 통합 원장, 새로운 금융시장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토큰화된 중앙은행 화폐, 예금, 자산 등이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제 공통 플랫폼에서 발행 유통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큰화의 반드시 중요한 것들 워드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BIS랑 같이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유니파이드 레저에서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거래들은 그러니까 은행 간의 모든 거래들은 중앙은행 화폐로 최종 결제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결제 과정의 자동화, 조건부 거래, 이런 실시간 동시 결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용 CBDC에 있어서는 스마트 컨트랙을 넣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폐가 범용적이어야 되는데 범용성이 떨어지면 그게 화폐냐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컨트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10분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유니파이드를 냈죠. 그래서 예금과 스마트 컨트랙을 결합하는 형태로 하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저의 이제 두 번째 CBDC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프로젝트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년 10월에 발표했던 CBDC 활용성 테스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발표한 7개국과 같이 BIS랑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 아고라 국가 간 지급 서비스 프로젝트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BIS에서 두 가지 중요한 페이퍼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먼저 2023년에 이제 유니파이드 레저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하는 페이퍼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토커나이즈된 머니, 중앙은행 화폐, 은행 예금도 토커나된 은행 예금들이 돌아다니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토커나이즈된 에셋이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토큰화된 예금들이요. 근데 토큰과 예금 간의 교환은 중앙은행 화폐로 교환을 해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의 단일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폐의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 화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토큰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토큰화된 중앙은행 화폐, 그래서 토큰화된 지급준비금, 그래서 WCBDC가 여기에 도입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최근에 이제 BIS에서 다시 이거를 아까 말씀 유니파이드 레저를 조금 더 이제 일레보레이션해서 만든 페이퍼인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토커나이즈된 유니파이드 레저가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면 기본적으로 증권 있고 우리가 주식 있고 채권 있고 뭐는 토큰 증권 있고 다양한 어떤 자산들 디지털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산들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다 다 모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여러 개의 유니파이드 레저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고객은 입장에서는 어떤 은행을 통해서 이거를
다 액세스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새로운 FMI, 새로운 어떤 금융시장 인프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BIS가 생각하는 거고요. 저희도 이거와 생각과 교회를 같이 해서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위 금감원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CBDC 활용사 테스트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세 가지 통화를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은행들을 상대로 해서 예금 통화를 발행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머니 토큰이라 해서 사실상 이제 직결제 업자들이 발행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고, 세 번째는 다른 플랫폼, 중앙은행의 화폐, 그러니까 모니터리 레저가 아닌 다른 자산적 사이드의 레저. 이거는 저희가 순전하게 아까 유니파이드 레저와 좀 그러니까 아까 BIS에서 제공하는 그 유니파이드 레저가 약간 좀 상이하긴 한데, 우리나라의 금융위가 이제 기본적으로 토큰 증권을 어찌 토큰 증권 발행업자가 각각의 어찌 그 플랫폼을 만든다고 보다 보니까 그거 현실적인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명 통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실거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목을 Improving the Old입니다. 이제 올드한 것들을 한번 새롭게 한번 개선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디지털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이 다양한 바우처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양한 바우처 중에 보니까 상당 부분들 거래 시간을, 거래일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신용카드 발행에 따른 어떤 비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하나는 이제 대사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바우처가 사용된 것들을 다시 공무원들께서 이거를 대사하는 작업까지 굉장히 많은 다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효율성이, 그거를 스트림라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를 분명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화된 어떤 자산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KRX와 같이, 또는 그 금융결제원,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어떤 토큰화된 자산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저희가 CBDC, 국내적으로 CBDC 토큰화된 걸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어떻게 혁신적인 것을 찾을 것인가 이제 고민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간 송금의 문제, 국가 간 또 송금 또는 더 나아가서 국가 간 지급 서비스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아고라라는 이름으로 출범하게 됐고요. 그래서 BIS 7개국 중앙은행하고 이제 IIF, 지금 최대한 JP 모간까지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다, 해외 금융기관들이 유수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예상적으로 28개 정도가 이제 들어와서 국내 은행을 포함해서 이제 실험할 예정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컨셉은 똑같습니다. 유니파이드 레저를, 그 개념을 국가 간 송금에다가 확대 적용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아고라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가 7개 국가가 참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걸 하면 할수록 국가 간의 협의와 조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한 유스 케이스를 찾아서 먼저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에지스가 국가 간 송금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결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로컬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죠, 중간에 이제 표시되면 이제 지급결제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은행이 아니고 지급결제 시스템인데, 지급결제 시스템들이 다 로컬라이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운영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표준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문 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다단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각각 수수료를 붙여야 됐습니까? 수수료가 비쌉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더 하나의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마지막 은행에서 자금이 도달해야 되는데, 자금이 여기서 뭔가 체크해서 뭔가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대사 과정이 있고요. 어떨 경우에는 한 달 동안이라도 자금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안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례의 경우는 자금이 도대체 어디까지 갔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발생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유니파이드 레저를 활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 유니파이드 레저, 그 결과가 토큰화라는 의미인데요. 토큰화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통의 원장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그게 분산 원장 기술을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여러 대안적인 기술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의 원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은행들,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다 하나의 원장 안에서 공통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컨트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스마트 컨트롤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실패, 성공.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문제처럼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실패하더라도 실패하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실패해서 그 뒷단에 다시 자금을 반환해야 될 그 과정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24시간 7일 동안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G20의 목표라는 것은 국가 간 송금의 75% 정도는 1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G20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구성된 거고, 뭐 여기서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뭐 이쪽 업무를 하신 분들은 그건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궁금 사항이 많이 있을 건데, 이제 이 아고라 프로젝트에서 참여하셔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막 참가 기간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은행 분들의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자면요. 저쪽에 나무를 보시면 현금, 신용카드, 오픈뱅킹, 전자화폐, 스마트 계약, 디지털 지갑, 토큰 자산, 예금 토큰, 범용 CBDC 쭉 보시면 발전 단계입니다. 기본 지급수단의 발전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관용 CBDC, 이제 범용 CBDC, 뭐 신속자금 이체 시스템, 이제 RTGS 시스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구축되고 그 각 국가가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BIS를 중심으로 이제 중앙은행들의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